삼성이 2,450조, 하이닉스는 합치면 1,100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광주 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아요. 자, 보게 되면 용인과 기존 반도체 단지를 보다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00조, 100조, 그리고 400조. 사실 대부분은 용인과 청주 쪽 HBM이라든지 차세대 D램 쪽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공장 단지라고 한다면 평택, 최첨단 메모리, 첨단 파운드리, 그리고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적으로는 지금 뭐 구형 D램이다, 뭐 범용 D램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지금 투자를 하는 쪽은 HBM 내지는 소캠 칩에 들어가는 LPDDR, 저전력 D램, 자, 이러한 쪽에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장비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공략하기에는 앞서 봤던 뭐 실적 리스크, 뭐 수요 둔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우리가 장비 공급사 위주로의 반도체를 공략한다면 접근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쪽을 대부분 투자할 쪽인 HBM과 차세대 메모리 쪽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세 종목 가져왔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3,500조 10년 동안의 투자를 확정을 지으면서 이 반도체 지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메모리 기업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장비, 증설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향후 10년 투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러한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단연 계약 내지는 수주 규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새로운 우리의 주가 상승 동력이 등장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반도체 장비, 그 중에서도 좀 옥석을 가려야 되는 현재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하반기 상승이 기대가 되는 반도체 장비주 세 종목 가지고 왔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디테일한 내용이 좀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유력한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종목일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응원과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메모리 기업들이, 그리고 메모리 칩을 원하는 기업들 모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공급량도 늘어나겠다라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막상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뒤에서 조금 더 보겠지만, 막상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반도체 증설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건설주들이라든지 상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전력, 전기 내지는 전력 설비 기업들 상한가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도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원전 내지는 재생에너지, 전력 관련 기업들 이런 쪽에도 수혜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최근 주정 사유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좀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좀 악재 요건은 이제 7월 초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 7월 말에 이제 본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6월 수출액이 1,000억 불을 돌파를 했다. 역대 최대다. 결국 이거 반도체 많이 팔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실적이 좋게 나온 만큼 어차피 성과급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영업이익은 하회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이제 메모리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생각보다 미치는 여파가 커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성과급을 받아가니까 마이크론, TSMC 이러한 기업들에서도 우리 삼전이나 하이닉스만큼 돈 안 주면 일 못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전 세계적인 좀 파장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 또한 이 D램 가격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메모리 기업도 앞서 봤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목표가 상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D램 가격 올라갈 거고, D램 가격 올라간 만큼 HBM 가격도 올라가 줘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객사들의 수요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식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좋겠죠. 그런데 비싸게 팔겠죠. 근데 이걸 사주는 애들이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좀 불가항력적인 내용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도 되는데 가격을 낮추면 또 이 또한 주가 하락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가 좀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와서 계속 성장을 한다 이런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GPU가 아니라 메모리 쪽 HBM 가격 전망치 대폭 상향, 메모리 생산 기업 목표가를 줄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에 대한 비전은 좋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TSMC도 7월 16일 실적 발표가 있고요. 요 기업은 이제 메모리 기업은 아닌데 생산 기업이니까 뭐 샌디스크 마찬가지고요. 목표 주가를 $3,000로 올렸는데도 조정이 나왔어요. TSM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객사들의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3분기 실적에나 좀 나오지 않을까. 더하기 9월달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유무에 따라서 금리 동결이냐 뭐 인상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7, 8, 9월은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는 뭐 7, 8월 정도만 돼도 대충 사이즈는 나오겠죠. 그래서 한 7월, 8월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러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D램 가격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뭐냐? 업황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증설계획 취소는 이제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가정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자, D램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업황이 불안해졌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증설 안 합니까? 증설한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이렇게 수요가 늘어났고 공급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요 사이에 어떠한 기업들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캐파 증설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섹터들이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간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급 증가의 공백기 이게 좀 더 중요한 표현일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더 많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죠. 왜냐? 생산 능력을 100%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뭡니까? 이걸 150%, 200%로 늘려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죠?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한계에 부딪혔고 이 부분에 조정이 나올 때 자, 이걸 공급을 늘려가는 그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공급하는 기업들의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자, 비슷한 예시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뭐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이 멤버십 운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멤버십 운영을 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하거든요. 금감원 쪽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행정사를 이제 한 3년 전인가요? 이제 그때 썼을 때는 한 2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 또 주식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기본 무슨 행정사들이 60만 원, 뭐 70만 원, 80만 원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지금 직접 하기로 해 가지고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만큼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의 논리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요도 장비주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림으로 한 번만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을 때는 빅테크의 수요가 이 양기업의 생산 능력을 합쳐서 100이라고 했을 때 한 80 정도가 되는 거죠. 자, 10이 남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감산이라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감산 이후에 HBM이 등장을 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풀캐파 제공을 하게 되고 자, 점점점 늘어나면서 수요는 쭉쭉쭉쭉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가격을 올리고 있는 시점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까지 주가 상승의 동력이었다라고 했을 때 자, 앞서 봤던 것처럼 기업들 이걸 사주는 기업들이 못 사겠어요라고 하는 순간 추가적으로 D램 가격을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더 올리면 얘네들 안 살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D램 반도체에 대한 성장 동력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까? 없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증설이 안 되면 이 생산 능력 더 끌어올릴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뭐 무슨 기술이 나온다 이렇게 해봐야 뭐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그렇죠? 지금도 충분히 효율적인데 자, 어쨌든 그러하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캐파를 증설시킬 때 들어가는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아무리 빨라봐야 1년에서 2년이거든요. 요 사이 동안 성장 동력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상승 이후에 상승 동력 뭐였죠? D램 가격 인상이었거든요. 인상을 시키다가 인상을 못 시키면 요 성장 동력이 꺾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이 성장 동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생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지속이 좀 되다 보면 조정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서 결국은 이제 빅테크들의 수요도 갑자기 뭐 줄어들지 않는 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캐파 증서 빨리 해야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장비, 구형 장비 갖다 쓸까요? 아니죠. 최신식 장비. 그리고 경쟁사들한테 말고 우리한테 많이 팔아라. 더 비싸게 줄 수밖에 없겠죠. 요러한 흐름들, 요러한 과정들을 걸치면서 약 1 년에서 2년 사이에 뭐 조정이라든지 내지는 소폭 상승세가 꺾이면서 그 이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년 뒤, 2년 뒤를 위한 스텝을 밟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비주들과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요 구간에서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 전망에서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은 딱 두 가지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영업이익 쪽을 좀 봐줘야 될 것이다. 성과급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 컨센도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반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좀 계획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투자 금액이 어쨌든 용인 클러스터 600조, 뭐 삼성 400조, 용인에만 1000조, 호남에도 지금 수백조 투자를 하겠다. 요런 내용들 나오면서 정확하게 지금 요 두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다. 소부장 협력 업체들의 대규모 이전 신규 투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뭐 전력과 용수, 부품 공급망 건설사, 요게 두 번째. 요쪽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 결국은 어느 쪽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거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요렇게가 좀 됩니다. 삼성이 2,450조, 하이닉스는 합치면 1,100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광주 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아요. 자, 보게 되면 용인과 기존 반도체 단지를 보다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00조, 100조, 그리고 400조. 사실 대부분은 용인과 청주 쪽 HBM이라든지 차세대 D램 쪽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공장 단지라고 한다면 평택, 최첨단 메모리, 첨단 파운드리, 그리고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적으로는 지금 뭐 구형 D램이다, 뭐 범용 D램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지금 투자를 하는 쪽은 HBM 내지는 소캠 칩에 들어가는 LPDDR, 저전력 D램, 자, 요러한 쪽에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장비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공략하기에는 앞서 봤던 뭐 실적 리스크, 뭐 수요 둔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우리가 장비 공급사 위주로의 반도체를 공략한다면 접근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쪽을 대부분 투자할 쪽인 HBM과 차세대 메모리 쪽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세 종목 가져갔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종목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방이고요.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드리는 종목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장중 특이사항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코멘트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지켜보셔야겠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 드리는데,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도 함께 소개를 드렸죠. 좋은 흐름 오늘 함께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TSA도 말씀을 드렸고 대한전선도 말씀드렸고 주성 엔지니어링 뭐 쭉쭉쭉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상황들까지도 함께 공략을 드렸었습니다. 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이 좋다 말씀을 드려도 사실 내일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영상만 보고 철석같이 하셨다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일 갑자기 무슨 발표가 나올지, 무슨 상황이 바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관점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의 시점이 언제 바뀌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까라고 좀 생각을 하다가 좀 실시간으로 관점을 좀 수정해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좀 AS 해드릴 수 있는 방으로서 이렇게 좀 공부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입장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입장하는 버튼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이 입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시장 상황들도 함께 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 시황, 그리고 종목 브리핑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댓글창 확인해 주시고요. 많이들 참여해 주실 거라고 믿겠고 오늘 대박주 그럼 확인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쨌든 단연간의 투자를 함에 있어서 특히나 이 차세대 메모리라든지 내지는 HBM 생산량 확대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모두에 들어가는 교집합적인 장비주를 공략할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특히나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 공급망을 뚫어내지 못한 기업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이미 공급망을 뚫어냈고 차세대 메모리와 관련한 장비라든지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 세 종목 위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두산 테스나를 가지고 왔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HBM 생산 거점인 이 평택 쪽 바로 옆에 이제 HBM4와 이렇게 DDR 범용 D램용 웨이퍼 테스터를 납품해 주는 기업이고, 삼성전자 HBM4의 주요 협력사로 평가받는 이유가 가장 많아요. 납품해 주고 있는 매출 비중이.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산 테스나가 뭐 쭉쭉쭉 가서 2나노 쪽의 후공정에도 지금 라인업을 올리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테스나가 뭐 이제 HBM이라든지 차세대 메모리라든지 차세대 주문형 반도체 쪽에서 좀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다. 이 에이스 기업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광통신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표준으로 가져와라. 너네들 만든 칩은 우리가 호환해 줄 수 없다 이건데, 어쨌든 꼭 이 부분만 2나노가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2나노를 활용해서 엔비디아를 수주를 낼 수도 있겠고, 차세대 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2나노가 반드시 필요한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2나노 칩의 후공정 테스터도 함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두산 테스나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요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요 당시부터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죠. 4만 원, 5만 원대부터. 한 번 더 가져온 이유는 사실 요거예요. 이게 내려오고 나서 요 라인이죠.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었던 요 라인에서 지금 한번 반등을 해 줬고, 그리고 나서 고점을 낮추면서 요런 식으로 여기서도 한번 반등 나왔죠. 요런 식으로 지금 고점 닫으면서 요렇게 아래에서 좀 수렴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고점을 낮추는 이런 삼각 수렴이 사실 제일 좋은 건 상방 닫아 놓고 하방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반대로 하방 닫아 놓고 상방을 낮추는 흐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요 구간에 지금 라인이 상당히 두껍게 작용을 현재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고점을 낮추고 요런 식으로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기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가 확인이 되면 사실 고점이 낮아지면서 '여기 지지 라인이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수급세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로서 반등 확률이 높은 자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상승을 만들어 줬을 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대신에 여기서 조금 이제 난해해져요. 어쨌든 고점이 요런 식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요 구간 18만 원 지속적으로 막고 있는 여기가 최종 목표가겠구나는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고점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인이 되는 부분은 14만 원 라인 내지는 그 앞에 또 한 가지가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1차 목표가 14만 원, 2차 목표가 18만 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반등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식의 흐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가가 13만 원, 12만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걸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그걸 우리가 미리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14만 원 그리고 18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세를 보게 되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가고 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셌거든요. 리밸런싱 관련해서 상당히 낙폭을 크게 가져갔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이 요만큼 내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량 잡아간 게 누구다? 외국인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 구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점까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공문방 통해서 함께 체크를 해볼 예정이고요. 두산 테스나의 경우에는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025년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 당시에 굉장히 많이 정말 이제 2026년 한 해의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던 종목인 만큼 함께 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두산 테스나도 공부방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창 확인해 주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레이저 장비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레이저냐?
절단하고 그리고 새기는 식각 작업까지도 하는 정말 펨토초라고 해 가지고 정말 미세한 레이저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광반도체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레이저 마킹, 다이싱 뭐 요런 공정에도 활용이 되고,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모든 반도체 영역에 이오 테크닉스의 레이저 마커라는 장비가 활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이오 테크닉스의 반도체 장비가 이곳저곳 삼성전자 모든 곳에 장비가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삼성전자 장비 증설의 최대 목표는 뭐냐면 생산 캐파 증설의 목표는 차세대 반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반도체 빼놓을 수 없겠고요. 차세대 D램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그리고 HBM 쪽에도 이 부분이 활용이 됩니다. 이오 테크닉스의 레이저 장비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HBM의 펨토초 웨이퍼 절단 기술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일 장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캐파를 증설할 때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오 테크닉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종목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달도 아니네요. 지난주네요. 지난주에 이 기관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온 이유, 리밸런싱. 자, 반도체 장비주들이 사실 이 부분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이 물량들을 싹 다 받아 먹었어요. 외국인들이 아래에서 사실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관이 던질 게 뻔한데 뭐하러 위에서 받아줍니까? 외국인들이 밑에서 받고 말지. 요러한 흐름들 때문에 호가를 계속 내리면서 밑에서 외국인의 물량을 싹 다 받아 먹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외국인들이 받아 먹은 이후에 주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어쨌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오 테크닉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반등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를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요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일단 두꺼운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지금 오늘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 구간에서 반등이 좀 유력하다. 자, 그래도 여기서 깨지더라도 39만 원대까지 열려져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평선이 어쨌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121선이에요. 이평선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정말 반등이 유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구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거래량이 터진 이제 요 구간 해서 이렇게 저점을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지금 정확하게 상승 빗각 맞고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빗각으로 상단에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50만 원 1차 목표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또 요 구간에 저항도 많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51만 원까지 놓고 보면 되겠네요. 상방으로 20% 열리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방으로 10%, 상방으로 20%. 근데 반등이 어쨌든 훨씬 더 유력한 기술적 자리에 있다라는 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상방 이렇게 쭉 올렸을 때 요렇게 상승한 흐름을 또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요 구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목표 주가는 60만 원대까지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40% 정도 열리게 됩니다. 20, 40 하방으로 10%. 정말 이제 정석이죠. 스윙 종목의 정석적인 자리이자 손익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오 테크닉스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공부방에서 또 체크해 볼 테니까요. 공부방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세 번째 종목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져온 기업은 HPSP입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 양산 및 독점 공급 기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가 앞서 봤었던 이오 테크닉스에 요게 있어요. 어닐링 장비는 D램 장비에만 활용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오 테크닉스의 어닐링 장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는요, 전 공정에 다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HPSP는 세계 유일 독점 공급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예스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양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소송전이 뭐 어떻게 끝나든 큰 의미는 없을 거다라고 봐요. 그리고 고객사가 일단 다변화가 돼 있다는 거. 키옥시아, CXMT, YMTC,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뭐 미국이든 지금 실제로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어닐링 장비는 메모리 고객사의 수주 납품 동향이 직접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왜냐? 뭐 장비들을 보더라도 그냥 장비 한 대 가지고 나서 이렇게 쭈르르르 레일 세워놓고 한 대 가지고 엄청나게 검사하는 장비가 있는 반면에, 무조건 라인 하나당 들어가줘야 되는 장비가 있어요. 요러한 장비가 이제 어닐링 장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닐링 장비다. 조금 이제 오늘 불안한 부분은, 오늘 이제 단독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D램에 공급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무슨 단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흐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HPSP도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공급 이력이 있으면서,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어닐링 장비의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 충족을 했으면 공략하기에 어쨌든 명분이 있는 종목이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HPSP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정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시세가 들어온 요 구간 저점을 연결을 했을 때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가져가도 좋다. 그리고 요 구간에 나오는 오버슈팅을 먹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목표가로 달성을 했었고요. 자, 어쨌든 요 구간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는 열어놨어야 돼요. 실제로 반등도 나왔죠. 근데 요 구간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요 5만 원 이탈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요만큼 가져갈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여기서 요런 식으로 여러 번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심지어 이탈 한 번 했는데 오히려 이탈하니까 더 큰 상승으로 보답을 해 줬잖아요. 요러한 느낌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구간 추가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65,000원이 1차 목표가가 될 것이다. 상방으로 30% 굉장히 크게 열려져 있고, 요 구간에서의 좀 특이점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요 구간에서 만들어준 반등이 사실은 이렇게 당겨 보면은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강한 상승으로 만들어 줬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사실은 저는요, 이번에 목표가 65,000원 달성을 해 주면서 요 구간 정확하게 여기죠. 여기를 돌파해 주면은 좀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그래서 하방이 두텁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탈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65,000원을 넘어주면 똑같이 9만 원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락 리스크 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상승으로 전환했을 때, 추가 상승을 만들어줬을 때 상승 포텐셜과 상승 강도는 굉장히 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목표가 30%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똑같아요. HPSP도 최근 들어 기관들이 엄청나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받아 먹었고요. 이러한 흐름들, 반도체 장비주들은 정말 이제 기관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했다라고 봐도, 기관들이 눌렀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나온 하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회복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HPSP도 공급방 통해서 함께 체크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실제로 HPSP도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굉장히 좀 빠르게 달성을 했었죠. HPSP,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두산 테스나,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까지 함께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부방 통해서 코멘트, 현재 이러한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 함께 공유 드리고, 시장 상황들도 함께 공유 드린다 말씀드렸죠.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이렇게 댓글창 확인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요즘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좀 이제 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제 영상 찍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작성해 주시고 눌러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고 공부방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용하게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이 좀 분산되는 흐름입니다.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하반기 남아있는 일정 조금 더 여유롭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